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사상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잘 응용할 것이냐, 적용할 것이냐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일상생활에서 매일 보고 자주 보는 것 중에 식품을 가지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중 식품 중에 하나가 무예요, 무. 무에 대해 설명할까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강의할 것이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발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제학술대회에서 일본인 의사들 상대로 내가 논문 발표하는데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한글이 거의 없어요. 다 한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으악! 요새는 다 한문하면 다들 기가 질리니까. 그래서 기가 질릴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사실 한문 원문을 다 본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논문도 발표가 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되는구나 라는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일본에서 발표했던 슬라이드를 가지고 오늘은 설명할까 합니다. 사실 저는 참 그래요. 내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저는 학교를 2번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농대를 졸업을 하고 한의대를 또 다녔어요. 그러고선 저는 또 옛날 서당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묶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농대에서는 농업을 공부했고 한의대에서는 사상의학을 공부했고 서당에서는 고서를 보고 이 3가지를 묶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 우리나라에 이 3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손가락이가 다 넘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실력에 비해서 대접을 많이 받더라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즉, 남들이 다 하는 거 했을 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별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런데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나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접을 많이 받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내가 잘난 체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기 분야에서 남들이 못하는 거,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주로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깊이 하세요. 그러면은 대접을 받아요. 즉,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요. 대들보도 중요하죠. 그죠? 집을 지을 때는 대들보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대들보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석가래도 필요하고 창호지도 필요하고 창문도 필요하고 형광등도 필요하고 전선줄도 필요할까, 그죠? 당연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대개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 대들보만 될 생각을 해. 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돼서도 안 돼. 석가래도 중요하다. 다른 거. 다만 석가래다, 창호지다. 근데 제일 좋게 만들어봐. 그러면 좋은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런 인재가 필요한 거야. 즉, 이 사회랑 무지히 넓어요. 이 넓은 사회에서 곳곳에 사람이 다 필요한 거야. 그랬을 때 남들 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석가래가 엄청나게 많다. 그럼 자기가 석가래 대봤자 별거 아니야. 선택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문골이다. 근데 문골인데 아주 좋은 거 별로 없어. 본인밖에 못해. 그러면 그 문골이는 반드시 채용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다고 봐요.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의 여건에서 그거를 극대화시키세요. 자기의 능력들을. 그러면 그것이 다 자익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저는 농대를 졸업하고 한의대를 다녔습니다만 농대 졸업한 걸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접목을 시켜서 내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빛을 보고 대접을 받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문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사를 완전 동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접목을 시켰더니 대접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도 여러분들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접목하는 게 있을 거예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중에 하나가 사상의학의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나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내 주장이죠. 저의 사상의학 교수님 입장이니까 당연히. 물론 다른 것도 길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사상의학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는 거고 그 예를 들어드리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비록 이거 논문이 이 발표가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그러니까 한중일이 다 모이는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발표했던 논문입니다만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발표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은 한글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한글이. 당연하죠. 국제무대에서보다 한글을 쓰겠어요. 그렇지만 그 한문이 대다수지만 어쨌든 내용으로 좀 이해를 좀 해달라.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일부러 더 변화를 안 했어요. 그냥 또 이런 맛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짠 넘어가라. 이건 이제 그 국제 무대에서 발표했던 거니까 당연히 영어 제목이 나와야겠죠. 뭐 그래서 이런 거는 넘어가고. 자, 오늘 발표할 거는 무예요. 무는 여기 레딧이 영어로는 레딧이라고 그러고 한글로는 무, 한문으로는 내복, 나복이라고 하고 일본어는 대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토막상시라. 그래서 무의 기원. 그래서 사실은 욕하고 일본어 이렇게 넣은 이유가 일본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내가 뭐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전제를 깔았습니다만 국제 무대에서 발표했던 거를 그냥 그 일본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이렇게 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천 년 전에 그 이런 어떤 대역사를 만들고 했다는 거는 정말 인정할 거 인정을 해야 된다. 대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몇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만들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완전히 뭐 그 원시인들 뭐 타잔놀이 한다고 그럴까? 뭐 이런 정도로 우리는 문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뭐 페르시아, 뭐 이쪽에서는 그 이런 문명을 일으켰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였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시되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인정하고 인정을 하자. 그 당시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벽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벽화가 있었는데 그 벽화에 어떤 기록이 나타나느냐? 이런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에 무라든지 양파라든지 마늘을 먹었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가 우리한테는. 피라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즉 몇천 년 전에 벽화에 이게 써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당시 노무자들, 노동자들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노동자들은 힘을 써야 돼. 힘이 약하면 일할 수 있겠어요? 골골하지. 힘을 써야 되는 노동자들이 무라든지 양파라든지 마늘을 먹고 힘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없고 골골했다. 마늘 먹고 기운을 차렸어요. 또 양파를 먹고 기운을 차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무더라.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무를 매일 보니까 김채도 들어가고 무채도 동치미나 많이 보니까 에이 별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이집트의 벽화에 나온 것이 심심풀이로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 노무자들이 반드시 먹었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기록이 남았다라고 저는 본다는 얘기죠. 또 우리 동양에 서양에서도 이집트에도 근데 이집트가 서양이라고 했지 서양에서는 이제 동방 쪽이니까 어쨌든 뭐 중동 지역 거기도 기록이 나왔는데 또 그 당시에는 유럽 쪽은 완전 미개인들 노는 동네예요. 문화가 없었어요. 미개인들 뭐 타잔놀이 하던 때니까 이제 그런데 동양에서는 어땠느냐 이 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경. 시경이라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어디선가 뭐 사서삼경 뭐 시경 그 시경이라는 책이 2000년 전, 3000년 전의 시를 다 모은 것이 시경이에요. 그 당시 시에 뭐가 써 있느냐? 아행기야 언체기복이라. 내가 나갔자니까 내가 들판에 나가서 말하되 그 언체기복 그 물을 이게 나복 그러니까 무라는 뜻이야. 물을 캐었다. 즉 내가 들판에 나가서 물을 캔다고 나는 말을 했다. 이런 시가 나오다라는 거예요. 아하, 동양에서도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물을 길러 먹었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걸 말하겠죠. 무의 역사는 역사가 시작된 일에 인류의 역사가 같이 흘러왔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제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요. 이게 사실 이제 외국에 가서 발표를 하니까 내가 사실은 더 이거를 쓴지도 몰라요. 성소 부부고라는 책이 있는데 누가 썼느냐?
이게 그 허준 알죠? 허균. 그 홍길동전. 여러분 들어보셨죠? 홍길동전의 저자가 허균인데 허균이 쓴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홍길동전 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귀양을 가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먹었던 생각이 난다. 그때는 이러면 나복이 무예요. 무는 산후 나주에서 나온 것이 제일 좋더라. 맛이 아주 맛이 배와 같이 맛이 좋고 즙이 많더라. 그 무에는 즙이 많아서 즙이 별로 없으면 푸석거려서 맛이 없거든요. 즙이 풍부해야 맛있거든요. 즉, 이 당시 1600년에 나온 책에도 그 전라도 나주 아시죠? 나주에서 나온 것이 좋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느냐? 내가 외국에서 아까 발표한 논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좋다. 이걸 강조해야 돼.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를 이런 걸 얘기를. 또 요즘 농산물이 우리나라 국산품 애용화돼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말로만 좋다 뭐 하겠어. 증거를 댈 거 아니야.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야 봐라. 400년 전에 나온 책에도 나주게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나주 사람들 물을 팔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기가 좋겠죠? 그런 거를 나주 농민이 이 고서를 찾을 수 있겠어요? 물론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흔한 건 아니에요. 이랬을 때 공부하는 사람, 즉 한문 공부를 하고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꾸 밝혀주고 선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강의를 하고 또 외국 나가서도 선전을 하면 뭘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주 사람이 나주물을 팔 때 도움이 되겠죠. 난 누군지는 모르지. 하지만 이런 것이 학자에 대한 태도다. 즉 학자는 어느 누가 혜택을 볼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누군가를 바라고 계속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책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옛날 고서는요. 인덱스가 없어요. 즉 색인이 없어요. 일일이 넘겨야 돼. 목차도 잘 안 나와. 페이지 수 누가 나와. 자기가 넘겨서 알아야지. 이 한 구절 찾기 위해서 때로는 일주일, 열흘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찾고 나면 별거 아니야. 근데 찾기도 힘들다. 그것이 이제 옛날 고서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나도 뭐 이런 거 써놓고 나면 별거 아니지만 찾기는 어려운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내가 일부러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명칭 변화, 우리나라 무에 대해 어떻게 명칭 변화에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살펴봤더니 이 폐문제황 군방부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청나라 때 나온 책인데요. 우리나라 책은 아니고 청나라 책인데 이 나복이라는 거 물은 내복이라고도 하고 나복이라고도 하고 나표라고도 하고 뭐 노복 포돌 대근 자화숭 노파 서울 무수히 명칭이 많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명칭을 다 외워라 이런 게 아니라 1700년대 나온 책에도 보면은 무에 대한 이명이 그렇게 많다. 이 얘기는 뭐야?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지역별로 많은 그 애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느냐? 홍만산의 산림경제변가 그 나복이라고 그랬고 또 채복이라고도 하고 또 뭐 노복, 무 이렇게 한글로도 표시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제 기록들이 좀 나오고요. 또 이제 계절별로도 좀 다르게 표현했대. 즉 봄에는 물 어떤 파지추 땅을 파고 들어가는 땅 파고는 뭐 추 같은 그런. 여름에는 하생, 여름에 무성하다 하생. 가을에는 나복, 겨울에는 토소. 그러니까 그 흙에서 나오는 연유 같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즉 무라고 하는 거는 사계절에 다 길러서 먹을 수가 있어요. 사계절이 우리가 보통 가을만 먹는 게 아니라 항상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길러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명칭도 달랐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아까 명칭 다른 게 여기 농서라는 책에 보니까 뭐 파지추, 뭐 여름에는 하생, 나복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거 넘어갑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걸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230년에 이제 뭐 당청, 내복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다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된무 그 나오죠. 한글로도 표시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쇠무가 순무죠. 쇠무다 순무. 하다 순무가 되고 무무무무 하다가 된무하다 무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순무 들어봤죠? 강화도 순무.
못 들어본 사람은 강화도에서 한번 먹어보세요. 그것도 맛있어요. 순무김치 맛있어요. 그래서 강화도 순무나 무를 구분을 했다. 다른 거다. 그리고 그걸 옛날부터 다르게 표현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의미의 변화를 좀 봅시다. 내복이라는 뜻이 뭐냐? 의미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라면은, 이 시경이라는 책을 봤더니, 이거 약간 좀 어렵습니다만, 이야, 네모, 제명솔육이다. 하늘이 나한테 내와 모를 주셨더니, 황제가 그를 잘 길르도록 명령을 하셨다. 이런 시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내가 뭐냐? 올레자가. 지금은 오다라는 뜻이죠. 내일 할 때 이 내자죠. 근데 이 당시에는 밀레자라는 뜻이에요. 밀레자의 뜻. 모는 보리라는 뜻이고요. 즉 밀과 보리를 줬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 그래서 그 주에 보면 레는 뭐냐? 소맥이다. 소맥이 밀레는 아시죠? 모는 뭐냐? 대맥이다. 보리예요. 보리. 이렇게 주가 나와요. 딱. 즉 시경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 주자께서 주를 이렇게 딱 달아서 내는 오다, 올레자가 아니라 소맥, 밀이라는 뜻이에요. 밀과 보리는 아시죠? 그죠? 이게 고개 숙인 것과 굽힌 거의 차이죠. 아시죠? 네.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보리맥자로 하죠. 보리맥자. 요 보리맥자를 어떻게 봤느냐? 옛날에 밀맥자 있는데 이상하죠. 지금 사전처럼 다 보리맥으로 나와요. 보리. 근데 아까 올레자가 뭐라고 그랬죠? 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위를 붙여서 이것도 밀레자예요. 밀레자 같이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 위에는 당연히 보리고 밑에든 밝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밀이 되는데 즉 이 밀을 밟아준다 이런 말이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혹시 지금은 다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사라진 것도 아니고 시골만 남아 있습니다만 그 늦겨울이나 초봄에 보리나 밀이 우짜라잖아요. 그러면은 진압이라고 해서 보리밭기를 해야 돼. 밀밭기를. 쉽게 말하면 밀은 겨울에 잘 밟아줘야 잘 자라요. 그래서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겨울철에 또 정월 대보나 연날리기 하죠. 연날리기도 어디서 밭에서 해요. 그죠? 옛날에는 다 논밭인데 밭에서 특히 보리나 밀을 심었던 데서 연을 날리게 해요. 그러나 연을 날리다 보다 막 쪄다닐 건 애들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리밭기, 밀밭기가 돼. 그럼 더 잘 자란다는 거죠. 이런 속설도 있어요. 물론 그걸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쨌든 밀을 밟아줬어요. 밟아줘 더 잘.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올레자, 밀레자였지만 이 밀을 이게 밟다는 뜻이거든요. 요게. 밟다는 뜻. 밟아준 게 지금의 밀맥자고, 밀맥자가 나중에 보리맥자로 변하는 거예요. 보리맥자로. 그래서 낸다. 요거, 최소 이런 단어의 흐름만큼은 좀 알고 있자.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한자 정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요 정도로는 상식적으로 좀 알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보리모자인데, 보리모자. 이게 보리모자인데, 왜 보리모자냐? 이 밀맥자에다가, 이게 보리모자거든, 이게 보리. 이게 보리모자에. 보리모자를 합해서, 이게 보리모자를 만든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이제 대맥. 대맥은 아까 밀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 이렇게 하고 좀 넘어갑시다. 이제 그 근거를 좀 살펴볼까요? 밀이다. 아까 내가 밀맥자죠. 맥은 뭐랄까, 밀이라고 했죠? 발음 나오는데 그때 이게 이 당시에 훈을 따서 하는 이두문자. 여러분 이두문자는 들어보셨죠? 설총의 이두문자. 있잖아요. 삼국여사 보면은 누구야? 원효 대사가 요석공주하고 만나서 난 아들이 설총이었죠. 그 설총이 이두문자를 만들어 그 당시 한글같이 예전에 사용을 했어요. 거기 분명히 밀은 밀맥자, 지금 보리맥자입니다만, 이 맥은 밀이다 써 있어요. 발음이 뭐예요? 그냥 우리 말한 밀이죠? 소맥은 뭐야? 진맥. 진짜 맥이다. 이게 밀이에요, 밀. 그리고 진맥은, 진짜 맥은 뭐야? 막디밀. 막지밀인데 막디밀이에요. 막디밀을 한자로 표현 이두문자로 표현 이렇게 돼. 그래서 밀이 돼. 그래서 밀맥자. 그러죠?
속칭 소맥, 밀맥자 다 나오죠. 소맥을 밀, 한글로도 써 있어요. 춘맥, 춘맥, 요거는 레, 올레자. 그러니까 보리 밀레자가 되죠. 밀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여기도 막디 밀, 이게 밀이 되니까 이게 밀이 되지. 안 그러면은 보리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써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리는 아까 여기 이제 보리, 포레, 보리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포레입니다. 옛날 포레입니다. 옛날 보리. 그리고 향명은 포이 비슷하죠. 이런 것이 뭐 이렇게 보리모, 보리 이렇게 써는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춘모, 추모 뭐 이렇게 모자, 보리, 양절모 뭐 이렇게 변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근거를 봐도 아하 지금은 보리맥자지만 옛날에는 밀맥자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다음 다 나와요. 여기 소맥은 밀이다. 그리고 뭐 이런 말이 다 나오죠. 뭐 소맥은 다 한마디로 말할 때 밀이라고 한다. 뭐 밀 다 써있죠. 진맥, 진짜 밀. 그러니까 막디밀, 중밀, 승맥인데 중승자니까 중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두문자야.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음훈을 같이 해서 쓰는 거죠. 다 밀이에요. 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보리를 말하고, 즉 이걸만 다 외워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알으라는 얘기지. 뭐 이거 뭐 여러분 전공자가 이걸 못 다 하겠어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외국에서 발표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나라 이렇게 문헌이 풍부했다. 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들이거든. 이런 걸 보여줘야 우리나라 대단하다 이런 거지. 이런 거 없으면 외국에서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런 거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옛날 책에서는 맥이다. 그러면은 그 밀을 의미한 것이지 보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새는 맥은 보리를 의미해. 이게 좀 말이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똑같아도 연대에 따라 책에 써 있는 연대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보리로 봐야 될지 밀로 봐야 될지를 잘 봐야 된다. 물론 지금 한문 사전이나 국어 사전 다 보리로 나와요. 물론 지금 다 보리지만 옛날에는 밀이었다. 전에는 옛날에는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밀을 내복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물을 내복이라고 하는데 말이 헛나왔네. 물을 내복이라 무슨 뜻이 될까요? 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밀이라고 그랬죠? 복은 복종한다는 뜻이 돼요. 즉 밀을 복종시킨다는 말이 돼요. 그죠? 자, 밀을 복종시킨다. 이거 복종하고 있네요. 복종하니까 뭐야? 즉 밀가루를 먹어서 나타나는 독성들을 무가 풀어준다는 거예요. 즉 밀의 독성을 무가 중화시켜준다. 이런 말이다. 그래서 라면이나 국수나 밀가루 음식 먹었을 때 체하면은 특효약이 뭔지 아세요? 무예요. 무즙이에요. 그걸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자도 밀을 복종시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한자 자체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했잖아요. 이제 라면을 먹는다. 단무지를 먹는 게 싸구려를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라면을 먹다가 혹시 체할까봐 미연에 방지해주기 위해서 단무지를 먹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또 이런 칼국수 먹을 때 깍두기하고 먹으면 맛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이제 단무지나 깍두기다 다 밀가루의 독성을 풀어준다. 국수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맛있게 생겼어요.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또 우리 많이 먹는 거 이러는 거 그 메밀국수 일본말로 쇼바라고 하는 거 많이 먹죠, 그죠? 이것도 여기다 넣어서 먹을 때 뭐죠? 요게 뭐죠? 무즙이죠. 무 가른 거. 그걸 넣어서 이 메밀국수가 생각보다 거칠은 음식이에요. 거칠어서 소화가 잘 안 돼. 거칠어요. 그런데 맛 때문에도 넣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아까도 했습니다만 혹시 메밀국수 먹다가 체할까봐 소화가 안 될까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해주기 위해서 물을 같이 먹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런 구절이나 이야기나 송나라 나온 책인데 앞에 거는 좀 너무 어려운데 바람은 그러니까 어떤 옛날 스님이 동쪽에서 오셨대. 그랬더니 국수를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야, 국수는 열이 드는데 어떻게 이걸 먹느냐. 참, 너 체하는데. 그러고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나보고 아까 무라고 그래. 물을 먹는 거 보더니 아하, 이거 말하기를. 이것 때문에 바로 그 국수의 독성이 풀리는구나. 즉, 무라고 하는 게 식면, 밀가루를 먹을 때는 반드시 물을 먹어라. 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유가 그런 거다. 자,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라면이나 국수나 뭐 칼국수나 이런 걸 먹을 때 물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화를 잘 시켜주고 밀가루의 독성을 풀어주게 한 고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편해요. 그런 기록들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런 식의. 식면, 밀가루 음식 먹을 때 필식, 반드시 뭘 먹어요? 물을 먹어라. 이런 말이죠. 그럼 무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무라고 하는 놈은요, 여러분들 많이 시골에서도 많이 봤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 뿌리가, 우리가 먹는 게 주로 뿌리죠. 뿌리는 뿌리답게 땅속에 들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놈은, 아, 나 땅속에서 못 살겠어. 하라고 땅 밖으로 반에서 솟구쳐 놓는 놈이에요. 희한한 놈이에요, 이거. 물론 사람이 무청도 먹긴 먹죠. 먹지만 주로 먹는 게 뿌리예요, 그죠? 아니, 뿌리라고 하는 놈이 땅속으로 한다고 땅으로 솟구쳐. 아니,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딨어? 무가 그런 놈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식물 중에, 우리가 먹는, 인간이 먹는 그 채소 중에 땅 밖으로 솟구치는 놈 중에 유일한 것이 무다. 반 이상 솟구쳐요. 자, 이거 봐. 얼마큼 솟구쳤어요. 그죠? 많이도 솟구쳤네. 물론 이 사진은 이제 우리나라 건 아니고 일본 거 일부러 좀 인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일본에서 발표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일본 것도 약간 좀 보여줘서 설명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건 일부러 과장되게 일본 그 시험장에 있는 사진을 입수해서 제가 좀 온 겁니다. 자, 많이 보는 거죠, 우리. 그죠? 솟구친 놈이야. 그래서 또 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한번 좀 봅시다. 무 여기 볼까요? 아, 여기 좀 사라졌네. 여러분은 물을 먹을 때 이 머리 쪽하고 이 뿌리 쪽하고 어디가 더 맛있어요? 먹어보면은 머리 쪽이 훨씬 맛있죠, 그죠? 그리고 무 속하고 가사이 쪽, 껍질 말고 속하고 가사이 쪽은 어디가 맛있어요? 가사이 쪽이 맛있죠. 즉 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운이 위로 밖으로 기운이 이렇게 솟구치는 놈이죠. 그죠? 즉 주변으로 기운이 쫙 발산하는 놈이에요. 무라고 하는 놈.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바람도 들죠. 여러분도 무 먹을 때 가끔 바람 드는 거 아시죠? 무라고 하는 그런 놈이에요. 무 주로 이제 머리 쪽으로 기운이 더 솟구치고 그러다 보니까 무 자체도 땅 밖으로 솟구치는 거예요. 기운이 발산한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즉 무라고 하는 놈은 발산하는 놈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물을 먹으면 시원한 건 아시죠? 묵국 먹어도 시원한 거지. 묵국 먹어 아우 덥다는 사람 없어요. 그죠? 서양 사람이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또 콩나물국 먹을 때 어때요? 콩나물 뜨거운 거 먹어 아우 시원해 그러죠. 그래서 해장국 먹을 때 꼭 콩나물이 되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무는 시원한 건데 우리가 이런 동치미 먹고 열나는 거 봤어요? 뜨끈뜨끈하고 그 따뜻하고 좋죠. 무. 또, 다, 묵국이나, 뭐, 이런 무 들어간 거, 다 시원한 거예요. 무는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발산한다. 다시 말하면, 무는 시원하다, 발산한다.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화를 촉진시켜주는데요. 이 무라고 하는 놈은, 뭉쳐있는 거를 풀어주다 보니까, 소화를, 자, 밥 먹고 체했다. 그럼 어떨까요? 위장에 밥이 잔뜩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꽝꽝 뭉쳐진단 말이야. 그럼 열이 나요. 열도 나고 후끈후끈해. 그래서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랬을 때 꽉 뭉쳐 있는데 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열도 좀 식혀주고 뭉친 거를 풀어주니까 저절로 소화가 되겠죠. 그게 무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사람 잔뜩 타봐요. 열나죠? 흩어지면 어때? 식죠? 뭉치면 열나고 흩어지면 식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듯이 무라고 하는 이런 놈이다. 그래서 이야기란 옛날 책에 이걸 보니까 무를 30묘를 심으면은 30개가 나왔어. 그래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곡식을 심는데 30년 물을 그만큼 심느라. 그래서 쌀 30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물을 그만큼 쌀을 그만큼 심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물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뭐 이게 원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본초강의 책을 찾아봤다. 뭐라고 써있느냐. 대하기. 기운을 크게 뭉친 기운. 우리 밥 먹고 처럼 꽉 뭉쳐 있잖아. 그거를 쭉 내려준다는 거야. 소곡. 곡식을 소화시킨단 말이야. 소화를 잘 시키고. 화중.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 화중. 자, 다시 말하면은 무라고 하는 놈은요. 꽉 뭉친 거를 확 내려주고. 곡식, 음식물도 소화도 시켜주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무다. 요런 말씀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이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먹는 데는 무밥을 먹는 거예요. 무밥을 먹으면 소화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 물을 주겠어요? 아니면 소화기능이 뭐 병치레 때도 몸이 약한 사람도 주겠어요? 두 사람 다 주는 거예요. 즉 소화도 안 되고 기력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 무밥을 먹으면은 속도 편안하고 잘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물을. 또 무는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뭐 김치도 담궈 먹고, 장도 담아 먹고, 이거 매주 뜰 때도 쓰고, 식초 만들 때 별거다. 단맛을 내기도 하고요. 식초, 여러 가지를 할 때, 밥도 만들고. 그래서 채소 중에는 제일 좋은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는 날로도 먹고, 익혀서도 먹고,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가생가수. 날로도 먹고, 익혀서도 먹고. 이 다양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채소 중에 가장 유익한 중에 하나가 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이익자 제일 좋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요새는 무값이 싸니까 무를 좀 하시하는데 그렇잖아요. 무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하리금구는 뭐냐면요. 설사를 쫙 짜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가 멈추지 않을 때. 장이 막 뒤틀려서 설사 쫙 물통 싸고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하나? 물을 즙을 내서 먹어라. 소잔. 조그만 종재기 같은 거. 조그만 잔에 이렇게 먹으면, 그러나 또 아니면은 물을 끓여 먹어라. 매일 먹으면 좋더라.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잠깐 인용을 좀 했고요. 반위. 반위는 뭐냐? 여러분들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사상의학의 창시자가 이재마 선생님이신데, 이재마 선생님이 평생 고생하신 게 이 반위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염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게 더 심해지면 위암으로 될 수도 있겠죠. 위염증, 이게, 위염은 아니고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토할 것 같이, 울렁을 약간 토하기도 하고, 토하는데 음식물 다 토하는 게 아니라 밥을 한두 개 나오기도 하고, 약간 치밭에 욱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걸 반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위 열증, 이런 반위 증상에, 나복, 아까 무라고 그러죠. 물을 끓여 먹어라. 또 경험에 반위를 치료하는데 물을 먹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또 반위를 치는데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초 강목은 동양 최고의 본초서고요. 해학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옛날 최고의 또 본초서고요. 의방주치도 맞아. 우리나라에서 식료찬 우리나라 최초의 식요법 체계예요. 요것도 물론 제가 번역한 게 시중에 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식료찬요. 이건 번역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회를 먹을 때 생선회를 먹을 때 어떻게 나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말을 하다 보면 갈증이 나서 생선을 먹다 보면 어떻게 하죠? 이런 무채에다가 생선회를 썰죠. 그건 뭐냐면은 생선회가 뜨거운 게 좋아요? 아니면 시원한 게 좋아요? 당연히 시원한 게 좋죠. 또 그런 의미, 그러니까 무는 시원하다, 시원한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무채에다가 생선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즙이 묻어나기도 하죠. 묻어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무즙을 먹게 돼. 이 얘기는 뭐냐? 생선회도 생각보다 소화가 잘 안 돼요. 즉 거칠은 음식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생선회를 먹으면은 인류의 역사가 소화가 잘 되고 정말 좋았다면은 화식 익혀 먹지는 않아요. 다 날로 먹었겠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죠? 익혀 먹는 문화로 변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왔죠, 지금까지. 이 얘기는 뭐냐? 화식이 훨씬 맛있다네, 생식보다. 근데 왜 요새 자꾸 생식 하느냐? 너무 화식으로 가니까, 뭐, 이런 생식도 필요하다는 얘기지. 하루 3끼, 1년 12달 다 생식으로 먹는다. 글쎄, 인류의 역사의 흐름하고는 조금, 이게, 반대라고 할까? 서로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싸구려라 생선회를 낼 때 무채를 넣는 게 아니라, 생선회를 시원하게 먹고, 또 하나는 생선회를 소화를 잘 시키게 도와주기 위해서 무채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 여러분도 생선회 먹으러 갈 때, 요런 말만 해도, 어디 가서 대접받는단 말이야. 괜히 싸구려라 이게 폼나게 했구나 이러면 무식하다고 그러는 거라고. 그 말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생선찌개를 끓일 때 꼭 무가 들어가죠? 그거 느끼시죠, 여러분들? 생선찌개 끓일 때. 참 희한하죠. 그러면 더 시원하고 맛있어요. 왜 그럴까? 어독을 풀어줘야 했다. 어독도 풀어주고, 또 하나 아까 그랬죠. 생선 물고기를 끓이다가 보면은, 그 혹시 소화가 안 될까봐, 체할까봐, 그걸 미연에 방지해줘. 또 지금은 다 냉장고가 있고, 뭐 지금 위생 관련에 철저해서 상한 생선을 잘 안 먹습니다. 옛날에는 생선은 오래된 것도 잘 끓여 먹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면은 생선탕을 먹고선 땡글땡글 뒹굴고 아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랬을 때 뭘 했을까요? 당연히 일부러 물을 넣었단 말이에요. 맛을 좋게 하는 것도 있고요. 생선을 먹다 생선찌개를 먹다 시원하게 먹는 맛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생선이 상했을까? 또 그것이 먹어서 체하면 안 되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같이 넣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생선찌개 그래도 반드시 물을 넣어야지 무 안 넣으면 맛이 좀 많이 좀 차이가 좀 날 거예요. 또 옛날에 두부죠. 두부 먹고 체한데 이거 썼는데 무슨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며느리가 있었대요. 두부집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이 두부를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콩국 삶은 거에다가 콩국물에다가 간수를 넣어서 응고한 게 두부죠. 근데 간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 며느리가 실수로 무즙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두부가 안 되고 다 풀어진 거야. 며느리가 엄청나게 혼났대요. 당연하죠. 엄청나게 혼나는데 그걸 마저 지나가다 의원이 봤대요. 의원이 그걸 보고 아이고 참 재밌다. 저렇게도 혼나는구나. 라고선 이제 갔대요. 마침 가서 이제 그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데 마침 두부 먹고 체해서 온 환자를 봤대. 근데 약이 다 떨어진 거야. 약이 없는 거예요. 한약이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 줄 게 있어야지. 그래서 아하, 아까 두부를 만드는데 무즙을 넣으니까 안 됐네? 그래, 그럼 이 사람도 무즙을 줘볼까? 무는 흔했으니까 무즙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두부 먹고 체한데 뭘 먹었느냐? 예, 이거 무시를 삶아 먹든지 아니면 무즙을 먹든지 어쨌든 무를 먹었다. 다시 말하면 두부 먹고 체한 데는 특효약이 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그 여학생이다. 그럼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애를 기른다. 이런 일이 없으면 보장 못하죠. 두부 먹고 체했다. 그때 119 불러서 허둥지둥 거르니 그럴 때 무즙을 빨리 가라만 줘도 웬만하면 풀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상의학적 입장에서는 태음인 약제를 사용을 하는데 그걸 폐약이라도 해요. 호산지가 강한 거죠. 무슨 뜻이냐? 간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태음인은 뭐라 했더라? 간대 폐소라고 했어요. 그렇죠? 폐가 적다고 그랬어요. 간이 크고요. 즉 태음인은 간대 폐소니까 폐가 적으니까 폐를 보강하느냐, 폐를 보충해주고 강화시켜주는 약이 태음인한테는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폐는 제일 위에서 이렇게 그럴 때 이거를 발산시켜주는. 특히 태음인들은 기가 울결되기 쉽거든요. 울결된 태음인한테 뭔가 발산되도록 해주면은 그게 좋은 약이에요. 그랬을 때 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원하고
발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가 태음인한테 특효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재로 무씨를 약으로 써요. 저도.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이 중풍 걸려 쓰러졌다. 중풍 걸리면 의식도 불명되고 말도 못하고 뭐 반신불수가 돼요. 그럴 때 쓰는 약에 무씨가 들어가요. 저도 물론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고맙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 얘기는 뭘까요? 평상시에 중풍 기운이 있다든지 기운이 눌린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묵국을 자주 먹어도 좋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태음인이다. 뒷골 땡기고 머리 아프고 지끈지끈 땡기고 뭐 짓누르고 열 뻗치고 잘 체하고 뚱뚱하고 몸이 찌뿌둥하다. 뭐 먹으면 좋을까요? 묵국을 먹으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절히 응용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거다. 그 현명한 걸 가르쳐 주는 게 사상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사상의 교수기 때문에 이걸 더 강조를 하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때 봤던 슬라이드 사진인데요. 그 경희대학교에서 많은 사람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평균을 내봤더니 요런 사람이 태양인이고 요런 사람이 소양인이죠. 그죠? 많이 보던 거예요. 요런 사람이 태음인이고 요런 사람이 소음인인데 이 태음인의 얼굴 한번 보세요. 이 태음인을 보면은 어때? 가죽을 만져보면은 두꺼울 것 같지 않아요? 태음이? 진짜 두꺼워요. 그리고 뭔가 이 하관이라고 그래요. 하관. 이 하관도 발달돼 있고 또 약간 좀 펑퍼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두툼하고 이런 느낌 좀 관골도 좀 발달돼 있고 이 태음이네. 입술도 좀 두툼하고 그죠? 요런 태음인한테 찌뿌둥하고 뭔가 뚱뚱하다 이럴 때 뭐가 좋을까요? 무가 좋다는 얘기예요. 무가 발산을 도와주니까. 발산을 도와주면 순환도 잘 되고 몸이 편안해진다는 것이죠. 그거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만기 선수예요. 씨름한다. 허리 힘을 해야죠. 요런 타입이 태음인인데 요런 사람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또 요새 이만기 교수 얼굴에 어때? 가죽이 좀 두껍게 느껴지죠? 태음인, 이런 얼굴이 태음인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사람들이 되게 뭐라고 그랬죠, 예전에? 밥 먹을 때, 뜨거운 밥 먹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땀을 뚝뚝 흘린다고 그랬어요. 예, 땀방울. 소위 말 육수 떨어지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태음인이다. 그래서, 동무유고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사상의학을 만든 이재만 선생님이 쓴 책 중에, 책에 못 썼지만, 유고, 어떤 글 써놓은 것들을 나중에 모아서 책을 낸 게 있는데, 무는 뭐냐? 먹으면은 갈증을 없어지고, 소식, 지갈, 음식을 소화시키고, 갈증을 없어져. 예를 들어, 무는 즙이 많다고 그랬죠. 갈증도 없어져. 그리고 뭉침을 풀어주니까 소화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담벽이관이라. 이질설사도 풀어주고 폐위 노수라고 해서 폐가 약해져서 노인네 기침가지고 콜록콜록한 사람들 있죠. 폐를 강화시켜주니까. 그래서 기침할 때 물을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을 쓸 때도 기침 많은 사람한테 무씨를 약으로 써요.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집안에서 노할머니나 노할아버지 모시고 있다. 나이 드신 분이 계신다. 그런데 노인네들 장기침하는 거 있어요. 콜록콜록 하는 거. 그럴 때, 묵국이나 무밥, 무즙을 자주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나복자는 뭐냐, 무씨를 나복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의 학이, 천에는 뭐냐면, 해소천식을 아시죠? 콜록콜록 기침하는 거, 학이 기운을 내리고, 이럴 때 좀 도움이 돼요. 창만소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창만, 배가 더부룩한 거예요. 그래서 소거, 그걸 더부룩한 걸 다 풀어주는 게 무씨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또 여기도 그런 나복은 무를 말하는 거야. 무는 감하 기경이라 기운이 놀란 거, 기독, 그거를 좀 내려주고 소식, 밥 먹은 거를 소화를 시켜주고 소식적, 식담, 밥 먹고 뭉친 거를 풀어주고
아니다, 식담이 아니라 소식 담수지, 담수. 미안합니다. 예, 잘못 봤네. 밥 먹은 거를 소화시켜주고, 담수라고 해서,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낀 기침에, 가래도 나오는 걸 없애주고, 면독, 해면독, 밀가루 독성, 밀가루 면자니까, 밀가루 독성을 풀어주더라. 뭐, 아까 얘기 나왔던 거죠. 요런 말들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예서는 무는 호산지가 강한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어린아이가 배가 볼록 나왔다든지, 이랬을 때, 물을 먹으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수, 계통을 먹을 때 물을 같이 먹어주는 걸 말하죠.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런 말들, 향약집성방, 우리나라 조선 초에 나온 책이죠. 여기도 보면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음식 과도,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과도하게 먹었다. 생작연제, 날로 물을 씹어서 삼킬년자, 물을 날로 씹어서 삼키면은 금방 소화가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또 갈아서 먹는데 어떻게나 진흙과 같이 갈아서 밀가루에 섞어서 먹으면 아주 좋더라. 그래서 박탁 이거는 박탁이라서 밀가루 수제비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아주 좋더라. 즉 밀가루도 좀 풀어주고 무하고 아예 섞어서 무즙을 내서 먹으면 더 좋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해소기침, 폐가 약해서 나다 기침하면서 토열, 피 흘리는 거 이런 것까지도 치료가 가능하더라. 이렇게까지 광범위에 썼다는 것이 향약집성에 써 있는 거예요. 이해는 금방 돼요. 물론 한문에 약간 어렵지만 내용을 봤을 때 내용으로 이해하면 금방 돼요. 뭉치걸 풀어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특히 태음이나 듣다는 얘기요. 특히 우리가 많이 겨울에 이런 고구마, 군고구마 먹으면 얼마 있어요, 그죠? 군고구마 먹을 때 뭐하고 먹죠? 동치미하고 먹어, 그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고구마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 안 되는 걸 먹을 때 동치미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만든 거죠, 당연히. 그러면 소화를 촉진. 그래서 고구마 앤드 동치미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고구마 먹을 때 동치미 찾으면서 이게 소화를 도와준 거라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봐요. 그럼 되게 기분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또 주독도 없어진다. 술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많이 뭉칠 거 아니야, 몸이.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기 때문에 좋고. 어열. 여자들 한 달 하면서 생리를 해요. 즉, 임신을 준비했다가 안 되면은 생리가 나가려 하는데, 생리가 제대로 안 나가다가 어열이 뭉쳐요. 그 어열을 풀어주는 게 무다. 이런 오리문이 뭐냐면은, 남자들 이런 말 하는 것들, 소변 나갈 때 찌끌찌끌 나간다든지, 아니면 소변 나다 아프다든지, 이런 걸 오림해. 그러니까, 비뇨기계 질환이에요. 요즘 말하면 전립선 비대증이 여기에도 해당이 되죠. 이럴 때 물을 먹으면 많이 좋다. 이런 다 광범위에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연탄가스가 중독이 됐다든지, 연기를 지식된다. 이렇게 머리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하죠? 동치미를 먹죠. 그죠?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이 산에 가다가 도적들을 만났대요. 도적들 만나면 어떻게 도망가야지. 도망갔는데 동굴로 도망간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굴 있는 거 잡으려면 어떻게 하죠? 입구에다가 불을 펴서 연기를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들어오니까 선비가 비몽사몽 헤매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고 자기도 모르게 씹었대요. 그랬는데 머리가 기가 막히게 맑아지더라고요. 반대로.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서 봤더니 그게 무말린 거지. 무말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기에 중독됐을 때 물을 먹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그게 이제 와전이 돼서 연탄가스 중독됐을 때 동치미 그걸 먹어라 라는 속설이 생긴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연탄 떼는 사람들이 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대부분 보일러 이렇게 하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 나 조금 아까 선비 이야기, 보제배라는 책에 나와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연기증에 죽으려고 했을 때, 문도 먹었더니 좋아지더라.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통, 편두통이나 정두통, 머리 아플 때, 나복, 물을 씹어서 먹었더니 좋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밖을 뚫어주는 작용이 있는데요.
또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발을 삐기도 하죠. 그죠? 뭐, 뚝뚝거리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죠. 요랬을 때, 뭘 쓰느냐? 물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멍들었다. 많이 보죠. 아까 뭐라 하죠? 무가? 뭉친 거를 풀어주다 보니까, 순환을 도와줘서 피멍 들었다든지, 뭐, 발이 뺐다든지, 이랬을 때, 이거 빨리 가라앉혀. 그게 민간요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피멍 들었다든지 다쳤을 때, 묵국을 먹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 한의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혈이 망쳐. 이건 부항 뜨는 거 많이 보셨죠? 이런 부항을 많이 뜬단 말이에요. 부항도 나쁜 피, 어혈이 많이 빠져나와요. 그죠? 그리고 색깔이 붉게 변하고, 나온 피도 어때요? 보통 우리 이렇게 칼에 찔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빨간 피가 쭉 흘러요. 그죠? 그런데 어혈은요, 부항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어혈이 나오면은, 우묵같이, 묵 같은 피가 나와서 흘리지도 않아요. 덩어리 져서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한의원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희한하게. 그게 어혈이라고 그래요. 이런 어혈이 잘 뭉치는 사람한테 뭐가 좋을까요? 무가 좋다네요. 뭉친 거를 풀어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왔죠. 타박 어혈. 부딪혀서 나타나는 게 타박 어혈. 우리가 누가 쌈을 했다, 이런 멍들었다.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여기 나오는 청정관전사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나온 책이에요. 여기 보니까, 청정, 시퍼런 멍이 들었어. 이랬을 때, 나복, 물을 끓여서, 이걸, 여기를 이제, 이렇게, 외용으로 덮었대요. 그러니까 상처난 데 이렇게 덮어줬더니, 즉소, 금방 푸른 멍이 사라지더라.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죠. 본초가 타박으로 피가 뭉쳤을 때, 그렇지만 상처가 터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칼에 찔려서 피부가 철철 나는 건 아니지만, 멍들어서 있을 때, 어떻게 하냐, 나복을, 무 이파리를 짓지어서 거기다 붙였단 말이야. 그랬더니, 낫더라. 먹거나, 바르거나.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다. 근데, 무에 대한 성질을 이해를 못하고 이걸 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들을 때 외우겠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피멍에는 무, 뭐 멍드는 피, 타박에는 무 이렇게 외우면 뭘까요? 그거를 무식하다 그러는 거야. 현명한 사람 어떻게 이치를 깨달으면서 자꾸 응용을 해나가는 현명한 사람인 거죠. 들을 때 대고 외우면요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 그건 여러분 금방 느끼시죠, 그죠? 시험 공부할 때도 들을 때 외우면 시험 끝나면 다 까먹죠. 근데 이치를 깨닫고 보면은 뭐예요? 시험 끝난 다음에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두고두고 생각이 나고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또 하나는 코피를 흘렸다. 코피가 왜 흘릴까요? 피가 뜨거워지면은 위로 솟구쳐요. 그죠? 열이 위로 올라가지 내려가는 거 봤어요. 열은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다 보면 위로 솟구쳐요. 그럼 머리도 지끈지끈해. 근데 문제는 이 코의 점막이 이 혈관이 약해요. 얇아요. 그러니까 피가 솟구치다 보면은 이 코가 잘 터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튼튼하다 보면 어디서 터지겠어요? 이게 터질 거 아니야. 머리가 터지면 심각하거든. 다시 말하면 컴퓨터가 고장나니 예를 들어서 뭐 마우스를 고장나게 한다고 할까? 자판이 고장나게 한다고 할까? 컴퓨터보다는 자판보다는 컴퓨터가 더 중요하잖아. 본체가. 그런 걸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가 뜨거워서 솟구친단 말이야. 세상에 참 재밌어요. 솟구치다 보면 열이 솟구치면은 이게 딱딱한 이게 터져봐. 그럼 죽는 거야. 그 전에 미리 방어막 같이 코의 점막을 얇게 만드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코피를 흘려. 근데 코피를 흘려서 눈이나 귀럼 옆으로 나오면 힘들잖아. 그죠? 코는 이렇게 돼서 아래로 흘리게 돼 있어. 그래서 코피를 막 밑으로 쫙 흘리게. 참 현명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코가 만약에 들창코 같이 들창코는 아닌데 콧구멍이 위로 나 있다. 그럼 코피가 안 터지게 만들어야지. 콧구멍이 위로 나 있는데 코피 흘렸다가 막 숨을 못 쉴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이 죽죠. 그러면은 인류 발달상 어떻게 할까요? 그게 되지도 않지만 인류 발달상 코에 지나가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터지면 안 되니까.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면대가 나 싱크대도 봐봐. 그럼 물 이렇게 차다가 이렇게 넘치니까 흘리려고 하면 꺼득 차면은
옆으로 나가게 구멍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싱크대 넘치면, 집에 있는 거실이나 부엌이 다 난장판 되니까, 방어막을 해놓잖아요. 그죠? 세면대도 마찬가지죠? 한번 잘 보세요. 물 차다가 계속 흘러넘치게 하는데 옆에 꼭 구멍 나가면, 그럼 방어막을 해놓게 돼 있어요. 방어 장치라고 할까요? 사람도 똑같아, 인체나. 그래서 코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감기 뒤끝에, 감기 걸리면 열이 나죠? 감기 뒤끝에 코피를 흘린다든지, 열 받았다든지, 속에 열 있는 사람 코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물론 몸이 약해서도 코피를 흘리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피가 뜨겁고 탁하고 열 받아서 코피를 흘리는 수가 많다면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뭘 쓸까요? 무가 특효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열을 내려주니까. 이해 금방 되시겠죠? 코피에 무, 드립대대고 외울 게 아니라 코피가 왜 흘리는지, 열 때문에 생기고, 또 무가 열을 내려주고 뭉친 거를 풀어주니까, 그리고 어열도 풀어주니까 코피에 아주 도움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 비뉴. 코피 흘릴 때, 코피 흘릴 사람 죽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물을 먹었다. 무에 주는 뭐냐면은, 회를 넣지 않은 술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 술에다가 회를 넣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하게. 근데, 쉽게 말해, 지금 말로 좋은 술. 이렇게 번역하면 편해요. 좋은 술에 먹었더니, 즉박 났더라.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런 말이 이제 써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뉴불지, 코피가 이렇게 그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는 심지어는 물을 반잔해서 술에다가 먹기도 하고 뜨겁게 먹기도 하고, 또한 무즙을 여기다 넣기도 했대. 시원하게 외용으로. 여름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옛날 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술을 끓여서도 먹기도 했대요. 끓인 술에다가 물을 넣어서 끓여 먹기도 했대요. 어쨌든 물을 날려도 먹고, 익혀서도 먹고, 끓여서도 먹고, 별거 다 했다는 거죠. 어쨌든 코피에 좋다. 이 말이죠. 아까도 이제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 두부 이런 득득 긁어서 이렇게 끓인 다음에 물에다 끓이죠. 그죠? 그래서 익으면은 이렇게 해서 간수를 집어넣고 이런 보재기다 넣어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넣어서 이제 두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우리 많이 보는 거예요. 그죠? 요럴 때 아까 뭐 넣는다고 그랬죠? 간수를 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을 넣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무라든지 이런 콩비지, 청국장, 청국장은 좀 다른 거지. 말이 안 나왔네. 콩비지라든지 어쨌든 이런 걸 먹을 때, 먹고 체할 때 뭐라고 그랬죠? 무가 특효약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본초 과목에 어떤 사람이 호식 두부 중독, 두부를 먹고 중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치료를 할 수가 없어.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어. 그때는 무려 두부 판매하는 사람이 마누라가 잘못해서 물을 넣어서 안 되는 걸 보고 그때부터 물을 넣었더니 기가 막히게 났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얘기죠.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죠. 이런 말들이 책에다 써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책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나, 물을요. 이거 열심히 사자. 한문 원문이 이걸 열심히 외워라, 알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지, 괜히 또 너무 한문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이건 묵고세요. 많이 보시던 거죠? 묵고. 그리고 이건 무시. 이런 것도 다 풀어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풍담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침, 해소천시, 어린아이가 풍한, 감기 걸렸다든지, 또 오래된 두풍, 이런 데도 쓴다. 이런 말이 써 있는 거고요. 참 다양했어요. 무가 참 많이 썼어요. 이게 다 기를 이렇게 순위시켜준다. 순환도 도와준대요. 그래서, 날로 먹으면은 기를 올리고, 익혀 먹으면 기를 내려주는데, 풍담을 없애주고, 풍안 없애주고, 이런, 그냥 하고 넘어갑시다, 이러거나. 그래서 소화도 도와주고요. 약간 너무 전문적이어서, 기가 울결됐다든지, 어린아이, 중풍, 그랬을 때. 중풍 근거가 뭐냐면요. 중풍 걸려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금거.
입을 다물지 못해. 중풍을, 하고 입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거든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 걸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 창진. 이렇게, 종기 같은 게 이렇게 터지지 않고, 이거 매몰되어 있는 거. 이런 거다. 치통. 이가 아프다. 이럴 때도 응용을 했대요. 참 다양한 응용을 했어요, 예전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기침. 우리가 담을 풀어주고, 그럼 캐스턴식 이런 데도 다 쓰더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한문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기침도 치료한다. 이렇게, 이런 책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된 기침엔 당연히 쓰겠죠. 고년 기침은 뭘까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타난 기침을 말하겠죠. 노인네 기침. 나이 드신 분의 기침이 편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사실 아까 원문이 나올 때는 살짝 넘어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무라고 하는 건 뭐죠? 내복.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밀을 복종시킨다. 밀가루 음식에 먹을 때 필수다. 무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복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무라고 하는 놈은 밖으로 솟구치는 놈이다. 그래서 무 대가리가 맛있는 거예요. 무 속보다는 가세 있죠. 그 무라고 하는 기운이 밖으로 솟구치다 보니까 가운데가 바람도 들더라. 이 말씀을 드렸고요. 호산지기. 무라고 하는 거는 뻗치는 기운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태음인한테 아주 좋더라.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태음인이다. 몸이 찌뿌둥하고 뭔가 순환이 한다고 이런다고 뭘 먹어야죠? 묵국을 자주 먹자. 그러면은 많이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다 내 제자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제가 한의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 제자들은 물론 학점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와서 배우는 거죠. 그 옛날 식대로 진짜 배우는 거죠. 그냥 와서 수발 들면서 이렇게 해서 3년 출입한 제자, 5년째 출입한 제자, 10년째 출입한 제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거는 단기간에 배우는 게 아니라 몇 년 이상 꾸준히 해야만 배우는 거지 잠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내 제자들 해서 나온 사진이라 기분 좋아서 잠깐 넣어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이 파일, 이 자료상으로는 좀 한문이 많아서 아마 대부분 한문이다. 여러 조금 어려웠다고 봐요. 하지만 아까도 전제를 깔았습니다만 외국에서 내가 발표했던 거고 또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을 때도 씨가 국제무대 이게 되는구나. 바로 내가 동경에서 발표된 논문이에요. 일본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상용화되는 게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런 맛을 한번 봐봐라. 라고 해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